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으라차차 생방송. 이맘때는 좀 졸리기도 하고 식곤증도 있을 텐데 오늘 재밌게 해서 여러분의 졸음을 날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봅니다.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한글 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님 스튜디오 직접 오셨습니다. 오늘 왜 으라차차의 한글 문화연대가 오셨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이건범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건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한글 문화연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거의 독보적인 NGO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한글이 그렇게 독창적이고 과학적이고 아름답고 또 위대한 문자로 가면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한글이 푸대접받고 있습니까? 정부가 아예 국어 기본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벌써 또 댓글 달아주고 계십니다. 로니님, 그러하다님, 달구지님, 선만님, 문강님. 예. 여러분, 근데 오늘은 진짜 우리 이건범 대표님은 지금 약간 또는 강한 시각장애도 있으신데 어렵게 와주셨어요. 한겨레 신문 인터뷰나 평소에 이건범 대표님 아시는 분들 잘 알 텐데, 정말 많은 환영의 댓글 달아주셔야 되고, 한글 문화연대를 오늘부로 저랑 함께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게스트가 오면 바로 회원 가입합니다. 그래서 살림이 힘들어요. 현재 55군데 정도 되는데 애기 엄마가 모릅니다. 절대 여러분 비밀 내주시고 다행히 애기 엄마는 이 방송을 듣지 않습니다. 예, 낮에는 엄청 일을 하니까 전혀 안 듣더라고요. 예, 그다음 팟캐스트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자, 대표님. 다행이네요. 진짜 한글이 이 으라차차란 프로그램이 억울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주로 가불 문제, 계급 투쟁, 때로는 노동자,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청년, 실업자, 또 억울한 분들 계속 와서 사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글 문화연대가 이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을 때, 한글도 을의 처지가 됐구나. 정부라든지 일부 한자나 영어를 4대 매국 수준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 계층에 의해서 그런 느낌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한글의 상황이. 대부분 을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는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글도 보면은 사용하는 사람 국민은 어차피 많고, 제일 많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좀 있는 사람 또는 힘 세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 또는 그래야만 뭔가 내가 이렇게 좀 행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 로마자 영어나 한자 표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한글 또는 우리말 이런 것은 무슨 우리나라 이류 언어 이런 식으로 자꾸 느껴지는, 사실 그렇게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나라 글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한글인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또 한글 전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 공문서에 그런 로마자 표기나 한자 표기 이런 것을 버젓이 해대는 그런 국어기본법 위반 사례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은 말로는 참 다 나라 사랑이고 국어 사랑이고 한글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늘 그런 좀 입속 챙기는 또는 자기가 이렇게 좀 잘나 보이는 식의 그런 문자 생활을 또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나오게 되죠.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어기본법 위반이 늘어났다면서요. 대표님께서 YTN이나 연합뉴스, 한겨레 신문 저 인터뷰한 거 다 봤거든요. 아마 그걸 다 본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대표님을 모셔야겠다 싶으니까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YTN에 나오셨을 때 예쁘게 국어기본법 위반 많이 하는 정부 부처, 산업자원부 이렇게 아예 몇 건에서 몇 건은 늘었다. 그렇죠. 최근 공문에 보니까 알아들 수 없는 영어를 엄청 써놨대요. ICT? 저도 모르겠던데요. 별거 다 있어요. 그런 실태를 조금만 더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먼저 아셔야 될 게 국어기본법은 공문서는 이제 한글로 전용으로 쓰게끔 돼 있는, 꼭 필요할 경우에 괄호 속에 영어나 외국 문자나 한자를 쓸 수 있게끔 공문서는 한글 전용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005년에 제정된 법이고, 이거는 이제 1948년에 만들어졌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그거는 이제 딱 한 줄짜리 법률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계승해서 국어 전반의 발전을 규정한 그런 법인데, 여기에 이제 공문서 한글 전용 규정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분석한 건 이제 보도 자료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도 자료에 대부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려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보도 자료가 다시 언론으로 가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다시 이제 국민에게 전달되고 하는. 근데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일단 그 보도 자료 통해서 예. 전달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거기에 나오는 이런 국어기본법 위반 사례들이 작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보도자료 하나마다 보통 한 3.5회 정도. 예. 근데 올해는 이게 4.4회로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 보도자료도 법에 하면 공문에 준하는 취급을 받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국어기본법 지켜야 되는데 벌써 네. 4건이나 위반을 했다. 네,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4건인데 이건 저희가 이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정부 중앙부처에서 나온 보도자료 3,000건을 이제 다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야, 대단하네요. 한글 문화인데 상근자 몇 명이나 있으신데 그런 치밀한 작업을. 저 뭐 죽을 뻔했죠. 네. 대표님 계시고. 네, 저도 있고 한 5분 정도가 있는데. 5분 정도. 근데 다들 이제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글날 즈음에 늘 이 발표를 하는데 한글날 앞두고 한 달 정도는 뭐 거의 죽을 맛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는 그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문제로 교육부하고 계속 싸우느라고 더더욱 이제 일이 많았었는데 막바지에 이거 분석 작업하느라고 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뭐 ICT 이런 거는 뭐 정보통신 기술이죠. 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뭐 영어로 그러니까 그 줄임말이죠. 무슨 사물 인터넷 그것도 네. 뭐로 해놨죠? 그건 이제 IoT. 네, 인터넷 on thing인가요? 인터넷 of thing인가 저 잘 모르겠는데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뭐 영어로 그냥 SKIP 이런 스킵. 뭘 스킵하고 뭐 이런 영어로 그냥 로마자로 써놓은 거예요. 스킵하고. 스킵을. 예. 건너뛰고라고 할 말을 이거 갖다가 말로만 스킵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글자를 아예 영어로 SKIP를 써놓다든지 또는 뭐 요즘 창업기업을 대부분 다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START, UP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기부를 우리 많이 하자. 이거 갖다가 한글로 기부 써놓고 영어로 옆에다가 로마자로 UP 해서 기부업 이렇게 했던. 그런 기부업 포기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빌어먹을 놈들. 자, 여러분 지금 많이 댓글 달아주신 오늘은 아마 시간이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표님 이건범 대표님 너무 감동적으로 살아온 분이에요. 몇 가지 대표님 지금 여러분들이 저가 아니라 제가 반갑다 자꾸 댓글 나시는데 이건범 대표님에 대한 칭찬 댓글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10월 9일 한글날 여러분 잘 쉬셨죠? 원래 공휴일이었는데 언젠가 빨간 날짜 안 돼가지고 여러분 다 직장 출근하고 뭐야 한글날이 이렇게 출근하게 됐지 이렇게 다들 몇 년 동안 막 불만하셨잖아요. 이건범 대표님이 한글날 다시 공휴일로 하는 운동하시고 심지어 정경련에 가서 도끼를 휘두르셔가지고 그 유명한 도끼 그 판문점 도끼 만행보다 더 유명한 정경련 도끼 의거 사건입니다. 이거 만행이 아니라 의거 사건을 일으켜서 정경련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또 얼마 전에 한자를 변기하겠다고 교육부가 엉뚱하게 한자 변기 교육을 할 때 그러면 한자 사교육비 엄청 늘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미 사교육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교육비 얼마나 힘드세요? 집집마다 최소 2-30만 원 사교육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더 들어갈 상황을 여러분 이건범 대표님과 한글문화연대가 또 광화문에서 막 결사대모해갖고 막아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휴식권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걸 막아내신 분이고 민족의 얼까지 지켜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범 대표님 여러분 엄청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나중에 제가 다 대표님한테 보여드릴 테니까요. 대표님 그전에 근데 한글문화연대 하면 사실 이건범 대표님 전에 대표님이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공동대표로 계속 계시고요. 정재환 선생님. 진짜 아나운서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MC도 많이 하시고. 예전에 이제 코미디언이셨고 이제 방송 진행 같은 걸 많이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또 늦가기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학 쪽을 공부하셨어요. 그러셔서 이제 성균관대에서 사학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 한글문화연대 시절에도 그런 커다란 사회적 격변이 있을 때 뭐 참여연대는 제안하면 이름도 걸어주시고 한글문화연대가 그것 때문에 시련도 막 겪고 그랬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래서 한글문화연대가 예를 들면 촛불 집회에도 응원을 해줬다. 촛불 단체 이렇게 찍혀가지고 몰아가지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대표님. 일단 까칠한 이주부님께서
주민등록증에 한자 표기 왜 하는 거죠?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계속 그걸 표기하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출생신고할 때도 한자를 꼭 써라 그러고. 이게 이제 그 흐름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좀 관행이나 뭐 이런 걸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안 해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한글 전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나오죠. 예, 그렇죠. 옛날에는 바로 이렇게 바로 한자를 속에 썼잖아요. 한자를 병기하게끔 이렇게 강제로 막 시켰었는데. 예, 맞습니다. 네. 다시 이제 이주부님 대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거부하자고요, 계속. 어쨌든 그 다음에 한자 전용 교육, 한자 병기 교육 저지시켰는데 그 약간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이제 초등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사실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 국어 교과서 중심으로 한자 병기되었던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한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거의 다 빠졌는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빠진 한자를 이제 갑자기 초등학교 교과서에다가 병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 작년 9월 24일에 교육부가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뭐 좀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분도 분명치가 않아요. 이거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한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한자 교육을 왜 강화하려고 그러냐? 인문사회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 근데 인문사회적 소양을 높이는데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인문사회적 소양이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때부터 얘기가 계속 맴도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저는 뭐 이걸 교육부에서는 국가사회적인 요구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 시장의 요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학부모 누구도 한자를 병기해달라는 사람 없던데요? 그렇죠.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단어가 우리 동음이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사실 가정교육에서도 또는 요즘에 인터넷 찾아봐도 금방 그리고 그런 확인할 거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모를 때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한 번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틀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한자 이거 강조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산부인과 의사와 안중근 의사의 그 의사를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안중근 의사를 모르고 있을 때는 당연히 헷갈리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이런 분이다. 그럼 안중근 의사는 늘 이토 히로부미나 독립운동이나 이런 말들과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는 뭐 임신이나 아기, 출산, 육아 뭐 이런 얘기들 함께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다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말로도 다 사실 그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로 이해하는 걸 글자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정말 난독증인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한자 사교육 업체 입장을 받아들여서 한자 공부를 많이 하게. 그래서 그거는 계속 그 낱말 뜻을 알려면 한자를 알아야만 반드시 한자를 알아야만 낱말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억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저도 그렇지만 저도 쓸 줄 몰라요. 읽을 줄도 몰라요. 치매라는 말이 한자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는 분이 우리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몇 분나 계실지. 치매를 우리가 쓰거나 읽을 줄 모르지만 치매가 뭔지는 알고 다 말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동음어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소리가 같은 게 아니라 이게 글자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동음 동영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예를 드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수학의 분자가 있고 과학의 분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수학의 분자 분모, 과학에서 원자 분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저게 상당히 좀 불만 분자다. 뭐 이런 식의 분자도. 이번에 한겨레 인터뷰 잘 봐. 거기 나왔던 얘기죠. 분자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분자, 그다음에 과학의 분자, 그다음에 불순 분자. 저 같은 사람 이야기할 때 불순 분자. 이 분자가 나눌 분자에 아들자 한자가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한자를 알아도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한자를 병기하거나 또는 한자를 국한문 혼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한자를 알아서 그 낱말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 맥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꼭 한자를 알아야만 낱말 뜻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히 억지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럴 소지를 좀 안고 있는 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건대 한자가 원래 그 안에 그 한자의 뜻과 의미 있잖아요. 의미 이제 소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나라 국자에 사랑 애자가 있다. 사랑 애자 나라국이다. 그러면은 애국하면은 이게 나라 사랑이다. 이렇게 그 한자를 알면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사랑이라는 우리 말에
압축 번역한 어떤 기호가 그 애자가 되는 소리가 나는 거고 예. 또 나라라는 말에 이제 압축 번역한 게 이제 국이 되는 거죠. 예. 사실 이게 압축 번역해 놓은 건데 그 뜻을 우리가 말로 알고 있으면 사실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굳이 그걸 글자로 알아야 한다, 뭐 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억지라는 거예요. 애국이란 말보다 나라 사랑의 오감도 훨씬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예. 또 뭐랄까 좀 더 순수해 보이고 애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뉘앙스에 보면 좀 애국을 강요한 그런 느낌도 그런 남아있고, 시절이 애국주의 있었죠. 뭐 이런 거 특히 전두환이라든지 박정희 등이 애국 의례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제 한자 공부를 예전에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한 세대인데 네네. 그 가끔 아이가 네. 그러니까 동음 또는 동자 이어에 대해서 헷갈릴 때 한자 공부를 따로 시키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어요, 대표님.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굳이 교과서에 변기시켜놓고 한자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궁금해하는 아이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또는 지방 교육으로도 충분히 예를 들면 의사와 안중근 의사와 산물과 의사는 발음은 똑같지만은 뭐 따지고 보면 의론이라는 사람과 하나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는 한자 차이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한자가 보면 애국 그 오를자는 이렇게 돼 있고 뭐 병원을 고치는 의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한자 글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일자는 이제 복잡한데 그런 맥락으로만 이해해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소리가 같다. 요 한자의 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불려지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지 아이들이 그 한자를 꼭 읽어야 한다. 또는 그걸 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사실은 쓸데없는 짐을 얹어주는 꼴밖에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이미 학습 노동 어마어마한 세계 최장 노동 시간 학습 노동 시간이 있는데 자살률도 그렇죠. 1인데 그러게요. 그리고 나중에 영어를 막 강요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비슷합니다. 무슨 오린지 교육 이거 다 영어 사교육 엄청 폭증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영어가 필요한 사람은 지가 알아서 공부해요. 사실은 나중에. 이게 그게 지금 한자가 초등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2009년에 2009 교육과정 개정할 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 과목을 슬쩍 밀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자 과목을 슬쩍 밀어 넣은 상태에서 창체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학교마다 들쭉날쭉하니까 어떤 그 기준을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게 교육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병 주고 약 파는 그런 작전이라는 거죠. 이게 마치 예전 영어가 그 처음에 시범 과목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뭐 초등학교 이제는 아예 수업 시수까지 더 늘어나고 하는 그러면서 사교육이 유치원 시장까지 가게 되는 어떤 그 과정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한자 급수 시험에 초등학생이 당연히 뭐 절반 이상 가서 보고 있고 제일 많이 본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유치원 한자 급수가 왜 필요할까요? 아마 이렇게 딱 그 옆집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자 급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참 너무 저는 가슴 주산이 아픈 필요한지 얘기죠. 모르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주산을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암산이라도 더 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치원생까지 그 급수 시험 보러 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명박 시절에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오린지 파동의 변종이에요. 그렇죠. 영어나 한자, 옛날에 중국 4대 매국, 지금은 이제 미국에 대한 4대 매국으로 공부를 해라,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컨대 영어하고 한자 공부를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중에 필요하면 지가 하게 된다. 필요한 사람은 중국 유학 가는 사람은 예를 들면 대학생 중국 유학이나 어학연수 가면 그 전에 공부하고 가더라고요. 중국어는. 그렇죠. 그럼 되잖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렸을 때도 다 잊어먹어요. 요즘에 얼마나 한자 지금 우리 들어보시면 또 그 산부인과 의사 그 의자 써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거. 저도 쓰면서 항상 헷갈리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자를 몰라서 의원에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 말 쓰고 있는 지금 거고. 대표님, 우린 드디어 이제 까칠한 이주부님께서 어른도 잘못 한자를 아이들 가르치는 학부모로서 저도 스트레스입니다. 청라의 스님께서 이건범님 고맙습니다. 도끼상소 버리면 한글날 공일 만든 이건범 씨 한글에 사진 올려주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장애가 좀 있으셔가지고 안 보이시죠, 사진이? 예, 지금 사진 올려주셨어요. 대표님 그 한겨레 신문에 아주 사람 좋게 이마에 손대고 웃는 사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이면 보이긴 보이시죠? 네, 아주 자세히 가까이 대고. 크게 확대해가지고 지금 안 보이시는데 아무튼 대표님께서 시각장애를 앓고 계신데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라다님께서도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보 은주님께서도 이 대표님 대단하신 분 요즘은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나요? 바보 은주님은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막 민주화운동도 하시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치용지인님, 섹섹기타님 뭐 다 이렇게
전부 다 토토하하님 이렇게 또 출석 체크. 우리 생방송이다 보니까 나중에 팟캐스트로도 올라가는데 이걸 다 생방송으로 확인하시네요. 이렇게 다 해주세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저는 생방송으로 듣는 분이 1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그래서 제가 진짜 바쁘거든요. 이 시간에 오기가. 아, 그러실 회의도 것 같아요. 그래서 많고 저는 토론회도 많은데 이 시간에 어떻게 방송 진행하시는지 전 진짜 무조건 사수하자 생방송을 대단합니다. 뭐 이런 건데 대표님 뭐 마침 질문도 있었으니까 네. 요즘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고 하시는데 뭐 계속 한글 문화연대 대표님으로 네, 그 일을 뭐 상근하시고, 열심히 하고 네. 있고요. 네. 지금은 그 최근에 정말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은 초등교 가서 한자 병기를 맞고 난 다음에 이게 끝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거죠. 근데 계속 내년에 어떻게 시도하죠.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예, 계속 그러니까. 또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동안 싸우면서 저도 사실 논리를 많이 개발을 했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런 어떤 환상에 사로잡히나 그런 것을 좀 많이 관찰을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책으로 지금 단행본으로 내려고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무슨 예를 들면 제목으로 뭐 언어의 식민지 뭐 어떤 뭐 한자 괴담 뭐 이런 거 한자 괴담 영어 괴담 또는 뭐 이런 건데요. 정말 저는 한글은 인권이고 한자는 이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재밌네요. 한글은 인권이고 한자는 이권이다. 그게 예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이제 어린 백성이 제 뜻을 펴게끔 하려고. 근데 그걸 막은 한자 세력이 사실은 당시에 그 이권을 쥐고 있던 세력이었던 거죠. 지금도 드라마에도 보면 그게 지금 살벌에 나오고 심지어 그렇죠. 암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제거하려는 무슨 사상이 있지만 그 정도로 있었죠. 중국 중심의 4대 매국 세국간에 빠졌던 놈들. 제가 예전에 그 올 9월 3일에 그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 그 사주기 사주기 때 갔었는데 그때 이소선 합창단 활동 그때 이제 전태일 재단의 이수호 이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예전에 전태일 열사가 그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라던 그 까닭이 바로 법전에 근로기준법 법전 이런 법전을 읽어야 되는데 다 한자 투성이어가지고 그걸 읽을 수 없어서 그 내용을 내가 알아낼 수 없고 또 사실은 읽었다 하더라도 너무 어렵죠 사실 그 말이.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인권의 문제인 거거든요. 글자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무엇으로 표기할 것인가, 어떤 말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게 다 우리의 그 어떻게 따지면 인권에 대한 문제라서 저는 언어도 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글이야말로 정말 인권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 지금도 한자는 사실 이권의 문제죠. 사교육 업체들의 이권의 문제고, 그 다음에 남과 좀 자기를 구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한자 많이 알고, 나름 뭐 시간이 있어서 좀 그런 풍어를 읊고, 또 그거 가지고 권력에 올라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자신의 그런 어떤 한자 지식과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수단, 차별하는 수단으로서 그런 것을 좀 선호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역시 한자는 이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호하는 면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의 지배계급이나 그 뒤틀린 엘리트들은 보니까 주로 영어하고 한자를 엄청 많이 쓰고 그걸 가장 우리가 적나라하게 접할 수 있는 게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이고 법전이거든요. 알 수 없는 한자와 어려운 용어로 지금도 판결문 보시면요, 뭐 이릉, 가사, 추정, 지금 아마 들으신 분들도 뭐 해태 아는 분들도 있지만은 뭔 말인지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릉, 가사, 해태, 추정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가정일 아니에요. 가사 만약에 이릉 일면 그냥 일면 그러면 되잖아요. 추정 나중에 재판을 다시 잡겠다. 혜태, 게을리하다. 이놈들이 완전히 민중들을 억압하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모르는 단어로 우리가 재판할 테니까 무조건 따라라. 단어도 모르면 끽소리 말고 살아라.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것들이야말로 역사의 반동이다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마 법조계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또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국민의 여론도 있고 또 법제처에서 이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런 일을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 그래서 민법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민법인데 그 민법이 그 1958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민법이. 그게 국화문 혼용인데다가 띄어쓰기도 없는 완전 일본식 그 민법 그대로 거의 뭐 버적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1912년부터 쓰기 시작했던 일본 민법을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최근에 그 민법을 이제 개정을 한다고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국한문 혼용해서 어쨌든 이제 한글 전형으로 그리고 이제 전문 용어에 관해서 이제 한자를 병기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말도 많이 좀 다듬고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제 부족한 거는 많아요. 어쨌거나 그렇더라도 인권 문제와 이 말이나 글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또 법조계에 계신 또 좋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이래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아무튼 오늘 벌써 30분 가까이 흐르고 있는데 대표님 오늘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신다는 약속 드리고. 네. 백마탈 한자님 반갑습니다. 한자는 이권, 한글은 인권, 명언이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 박근혜 정권이 친일 군사독재를 찬양하는 국정국것을 밀어붙이니까 우리 전우용 역사학자 선생님께서 좋은 정치인은 역사를 만들고 좋은 지도자는 역사를 만들고 나쁜 지도자 비열한 재단의 역사책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취지의 명언 남겨놓으시더라고요. 속이 우려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수막도 많이 걸리고 SNS에도 그렇게 많이 돌아와요. 근데 저도 최근에 들어온 말 중에 한자는 이권, 한글은 인권. 세종대왕은 이 말을 나란 말씀이 백성과 달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어린 백성들을 위해서. 제 뜻을 못 펴니까. 근데 언뜻 들어보면 대표님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저 두 사람이 민족주의자여가지고 그러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근데 종합해 보면 제 느낌은 때로는 뭐 우리가 4대 매국이나 친일 친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도 필요하겠지만 맞습니다. 그보다 더 기반은 민중주의 민초주의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보통의 국민들이 말이나 글자 때문에 인권 침해당하고 나몰라라서 애먹고 전쟁이었었죠. 맞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법원 판결문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부당하게 돈 내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냥 혼자 소송해도 되는 경우가 자기가 있는데. 무슨 말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아니 지금도 법정에서 제가 자주 가거든요. 아무튼 재판을 많이 받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뭐 판결문을 하거나 재판 진행하는 거 저보다 먼저 하는 걸 가서 기다려보면 지금도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어리둥절하는 표정 많이 봐요, 제가요. 판사님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이 좀 관심을 갖게 됐던 어떤 사연이 그런 건데, 감옥에서 그랬다는 소문이. 예전에 저 감옥 살 때 1991년 뭐 요때쯤에 서울구치소에 이제 잡범들, 그러니까 그때는 개털들인데 이 개털들이 다 나와요. 소매치기 나 아니면 이제 월담 스포츠라고 자기들은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절도범들이죠. 양상분자들하고 그렇죠. 절도범들이었는데 저 혼자 이제 그 방에 배정이 된 거죠. 그래서 한 10명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개털들이어서 아마 전과가 초짜는 없었고 다 전과 2범, 3범 정도 되던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전과가 많아가지고 청송감호소로 갔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자기들이 재판 이제 항소방이었기 때문에 일단 1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항소를 한 경우들이죠. 그래서 항소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재판부에다가 어떤 탄원서를 내거나 또는 항소유서를 쓰거나 이러려고 하면 자기가 1심에서 받았던 판결의 판결문, 그 다음에 1심의 검찰의 기소한 공소장, 이 내용들을 자기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저는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가장 그래도 좀 이렇게 머리가 왕성할 때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뭐 마지막까지 저에게 끝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축소 은폐해서 그리고 저를 확실하게 속여서 이렇게 거기 저도 뭐 들어가면서 하는데 밖에서 저지른 일을 다 말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파렴치한 건 빼고 말하는 경향이 있죠.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집행유예로 나갔어요. 제 덕분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아주 4호선 전철에서 아주 유명한 소매치기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항소 이유서나 탄원서 이런 걸 써주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 거죠. 말이 어려울 때 사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누구하고 말할 때 말 안 통하거나 내가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거나 또는 내가 뭔가 좀 꿀린다고 생각해서 괜히 그냥 자기가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상황들.
정말 답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 점에서 사실 이런 그 문자나 뭐 말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말 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을 자꾸 파괴하는 것, 그게 사람의 우리 국민의 어떤 인권을 그 침해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말과 한글이 소중한 거지, 이게 우리 거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만 생각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요. 넘어서야죠. 예. 맞습니다. 민족보다 또 이렇게 사실 민초 이 땅을 살아가는 민중,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글날을 다시 공율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한글 문화인데 이건범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생방송이고요. 네. 정말 저는 됐고 우리 이건범 대표님 응원하는 댓글, 그다음에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저랑 함께 한글 문화인데 가입을 하자. 네. 한 달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자. 네,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교육부가 엉뚱하게 국정교과서 못지않게 또 황당하게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를 변기해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사교육을 폭증시키려고 했던 음모를 저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인데 또 살아온 이력도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그래서 이건범 대표님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대표님 근데 방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감옥에서 개털들, 가진 것 없이 그냥 감옥에 와 있는 사람들 개털이라고 하는데 그 개털분들을 감옥에서 만났다는 것은 한겨레 신문에도 보면 2번이나 감옥을 간 거로 되어 있는데 뭐 저기 관악산 기슭에 있는 이른바 좋은 대학을 다니셨는데 뭐하러 또 데모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데모를 하시다가 2번 들어가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상당히 열심히 하신 거로 소문이 나 있던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탓에 이게 어떻게 대학 가서부터 이렇게 선배들 친구들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참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사실 그 자체를 몰랐던, 예를 들면 광주 학살 전혀 몰랐던 거죠. 제가 83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83학번. 근데 대선배님 전혀 몰랐던 거예요. 광주 학살의 그런 사연. 물론 이제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걸어온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아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정말 해방 전국에서 어떻게 되었고 친일파들이 또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다시 자기 손아귀에 잡아채고 그게 또 다시 독재로 이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거나 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거나 이러진 않았었는데 대학 가서 이 나라가 그런 나라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게 우리가 그냥 평소에 뭐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교육에서 늘 가르치려고 했던 이것과 너무 이렇게 어긋나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는 한 1년 정도는 너무나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칫하면 이거 이제 인생이 저쪽으로 끌려갈 것 같은데. 꼬이게 생겼다, 이거. 그래서 이거 그 선배들 이제 조심해서 이제 좀 도망 다니기도 하고. 술을 같이 마셔도 뭐 같이 어디를 가진 않는다, 뭐 이런.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한 1년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저 도무지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이제 한 2학년 중반부터 이제 학생운동을 좀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가 이제 86년에 그때는 직선제 개헌을 요구할 때였죠. 그때 그렇죠. 간선으로 이제 장충체육관에 모아놓고 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집행 86년도에 먼저 86년 2월에. 그러면 저기 어디 5.3 항쟁 때? 그 직전입니다. 2월에 그 학교 서울대에서 이제 이렇게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연합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경찰이 3,000명이 들어왔었어요. 그 중에 뭐 한 300명 정도가 잡혀갔다. 그러니까 그때 80년 2월에 그런 일이 대학생 연합투쟁 때 연행돼서 첫 번째 구속되시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4학년 올라갈 때니까 또 이제 학년이 높으면 무조건 또 구속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구속되었었죠. 그리고 그때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리고서는 이제 뭐 감옥도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뭐 역사 앞에 할 도리를 다 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뭐 마음을 먹었으나 또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또 뭐 세상이 여전히 변치 않고 제가 또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4월 28일에 제 친구 이재호 열사라고. 김세진 이재호 열사. 이재호 열사 그때 이제 분신을 해서 또 죽는 일도
일어났고 예, 또 많은 사람이 이재호 열사가 여러분 네. 그 신림 사거리에서 반전 반핵 양키고우엄 네. 독재정권 타도 등을 외치다가 그렇죠. 그때 학생들 귀신 대학생들 다 살아하신 분들입니다. 교련 교육 시키고 예. 그 전방 입소해서 그렇게 뭐 용병 교육 시킬 때였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하고 친했던 그리고 저하고 생각을 같이 예.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하고 있으니까 예. 아예 뭐 이것도 그냥 어떻게 할 그러니까 친구가 저렇게 죽었는데 조금 더 해야겠다 외면할 해서 수가 없는. 그래갖고 예. 몇 년도에 들어가시죠. 다시 이제 90년 11월인가 막 예. 그때쯤에 또 잡혀가지고 그때는 무슨 사건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됐는데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 뭐 이렇게 함께 예, 연결되는 뭐 예. 그런 그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잡혀가서 이제 3년형을 선고받고 3년형이나 그때는 3년이면 사실 이렇게 비싼 게 아니었어요. 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집시법뿐만 굉장히 아니라 많은 국가보안법까지 국가보안법 사범들이 코스를 그때 상당히 많을 때였기 두루 때문에 거치셨네요. 코스를 두루 거치셨어요. 네. 저는 집시법으로만 많이 들어가가지고 보안법을 한번 들어가는 게 제 소원인데. 아우 그러세요? 예, 내 나름대로 붉게 살았는데 당국이 저를 인정을 안 해주네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놈들이 사람 잘 모르고. 공부에도 때가 있듯이 예. 국가보안법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더 세게 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근데 항상 저는 온건하다 보니까 저를 안 집어넣더라고요. 뭐 온건 그때는 사실 그게 뭐 온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떤 그 재놓고 하는 거죠 이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적단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도무지 이게 무슨, 도대체 네 근거가 뭐냐. 그래봤자. 우리 이건범 대표님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도. 저는 뭐. 이적행위자로 몰았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북한을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일부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했지만 남북을 하에는 지지했지만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 우호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또 경계를 하는 또 굉장히 많은 흐름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나중에 언제 우리가 민족이 통일이 될지 이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멀리 있는 통일은 사실은 평화 정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정책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저는 우리가 남북의 그 유엔의 그 남북이 그때 동시가입했잖아요. 동시가입했잖아요. 그럼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두 개의 나라를 인정을 하는 건데 하나의 민족이 뭐 반드시 두 개의 나라를 구성하는 게 문제다 이럴 건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게 언젠가는 또 하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연방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미국 같은 데도 사실은 그게 전체가 처음부터 하나였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하나의 그 연방체가 된 건데 그런 식으로 그 아주 긴 시간을 우리가 이제 분단이 벌써 꽤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도 긴 시간이 걸릴 거고 마치 그것은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렵죠. 서로 그러니까 좋은 면만 먼저 보고 나쁜 감정, 되는데. 일단은 그 나쁜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우리가 싸우지는 말자라는 걸로 평화 체제를 저는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한글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이제 감옥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한반도 평화 이야기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네요. 특히 우리 80년대 그런 제국주의 문제나 반전 반핵 문제로 산하신 친구분들이나 선후배님들 생각하면 저도 뭐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뭐 눈물이 나죠. 저도 민생 문제만 이렇게 막 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가끔은 마음속에 확 올라와요. 그때 일면 서울대 우리 그 조성만 열사님 같은 경우도 88년도 맞습니다. 그 조국 통일 그다음에 뭐 제국주의자들이 조국을 분단시킨 거에 대한 격렬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산화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떠오르면 당장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외국 군대 문제점 이런 거 제기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저도 그런 활동은 하나도 못해요. 근데 욱하는 게 있죠. 오늘은 대표님과 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또 일정의 나름의 이제 자기 그 할 몫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역할 분담이라고 그냥 감히 생각해보고 우리는 한글 문화운동으로 저는 그래서 사실 뭐 머릿속에 생각이 많기는 해도 제가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뭐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한글 운동, 국어 운동 이쪽은 또 의외로 이렇게 뜨거운 동네는 아니에요. 환경만 해도 사람들이 몸에 바로 느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후원도 하고 함께 같이 지역에서 운동하고 이런 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단체 후원은 복지단체고요. 네. 두 번째가 환경단체예요. 네, 그렇죠. 오히려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이 권력감시단체는 네. 회원수가 적습니다. 맞아요. 제일 그 단체로 치면 복지단체가 넘버원, 그다음에 환경단체, 그다음에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이렇게 권력감시단체. 그 중에 이제 저희 그 한글 국어운동 이쪽은 맨 꼬다리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글이 맨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말과 한글에 대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뭐 완전히 이걸 버리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럼요. 분명히 또 외국에 한번 나가 보시면 정말 우리말과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아시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지근한 면이 있는 거죠. 평소에는. 그래서 회원을 많이 모으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이 운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아주 막 이렇게 위급하고 좀 처절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보면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일도 중요하고 근데 이 일도 그냥 놔두면 분명히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환경보다도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 정신에 미칠 영향이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하여간 누군가는 감시하고 막아내고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언어가 세계의 반영이고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이고 또 언어가 그 민족과 민중의 어를 맞습니다. 담고 있잖아요. 저도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죠. 저는 대표님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한자 이야기로 이제 주로 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그럴 거예요. 영어를 너무 남용하는 거. 그렇죠. 사실 뭐 영어 간판 요즘에 공문에는 한자는 안 쓰지만은 영어를 영어를 주로 쓰는 거죠, 영어. 그리고 마치 뭐 영어를 안 쓰면 무식한 것처럼. 그래서 뭐 약속을 하나 잡는 것마저도 컨퍼메이니, 픽스애니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데 뭐 그냥 뭐 생활 속에 이제 요즘 들어와서 이제 뭐 간단히 쓰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범람돼. 이게 오히려 지금 한글 논란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사실은 늘 영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영어 문제 약간 주춤하면 그때 바로 한자 문제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한자 문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정시키기 나면 또 영어 문제가 튀어나오고 뭐 이런 식인데 예를 들면 다음 주쯤에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제과업체들하고 또 가서 싸워야 돼요. 제과업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한글하고 제과 이게 무슨 관계 있나 과자. 저는 감이 딱 오는데 벌써 전부 다 영어로 쓰나요? 그게 지금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쪽에서 정해놓은 그 식품 등의 그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자면 과자나 라면 뭐 이런 것들에 한글보다 큰 글씨로 그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병기는 할 수 있지만 함께 쓸 수는 있지만 한글보다 크게 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과업체들이 규제다. 해서 이거를 풀어달라, 없애달라라고 자꾸 그 민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작년에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작년에 한번 그 제과업체들 한 20군데 정도 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맞짱 토론 한번 했기. 근데 이 박근혜 정권은 규제라고 하면 무조건 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엔 그래도 시합처에서 제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당시 함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이제 YWCA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들, 그 다음에 소비자 어떤 운동협의회 이런 데서 의견을 내서, 이걸 막았어요. 그런데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민원이. 그리고 요번에 아마 규제개혁위원회 쪽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선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정체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뭐 근데 내용은 정경련이나 똑같은 거죠. 경청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를 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한자를 거기다 써가지고 하겠다보다는 사실은 이제 영어 로마자를 넣겠다 이런 거고 뭐 그 비슷한 게 뭐 방송 같은 데는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나오죠. 요즘 이제 흔히 먹방이라고 부르는 이런 데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얇게 점인다라든가 이런 말이 이제 아예 안 쓰게 됐잖아요. 뭐 슬라이스를 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가요? 네, 그리고 건빵을 뭐 보질 않아요. 이제 접시에다 이렇게 얹고 이러는 거 이런 건 다 이제 플레이팅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뭘 다 그렇게 바뀌었어. 플레이팅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뭐 정말 비주얼이 좋아요. 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좀 여기 뭐 바깥에 얘기하고 그렇게 여행 이런 건 다 뷰 얘기하고 집의 뷰 어떻고 뭐 다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영어를 그 쪼가리 그 낱말 수준의 차원의 영어를 남용하는 거죠. 아마 이게 저는 아주 좋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지루하고 나를 옥죄오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돈은 없고 말이라도 파괴해가지고 풀자. 거의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언어 파괴로. 사실 이게 돈이 안 들거든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의 말이 정말 이거 뭐 걔들이 뭐 줄임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른들이 못 알아듣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언론에서 그런 걸 주로 많이 이제 다루는데 일단은 뭐 아마 저는 그 친구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면이 분명히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래 문화가 예전과 달리 뭐 전화기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급속하게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보다 그게 더 심해진 거고 그리고 이제 근데 어쨌든 말을 줄여 쓰고 이런 건 이제 또래 문화란 말이에요. 저희 때도 그렇게 했었고 은어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저희도 뭐 순두부 순자는 도안이의 부인이다. 그런 식으로 디디디 도안이 대가리 돌대가리 그건 대표님도 하셨으니까 줄임말은 조금 애교를 봐주되 근데 너무 줄이고 근데 애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줄임말보다는 그 줄임말로 남을 공격하거나 욕할 때 쓰는 그런 말들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언어가 아닌 그렇죠. 공격과 비난의 언어인 경우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줄임말은 뭐 어른들도 지금 뭐 아까 계속 나오는 뭐 경총, 정경련 이런 거 다 줄임말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실용적으로 줄이거나 풍자로 은어하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이 그 아이들 말을 못 알아듣겠다. 저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어른들이 정말 아이들과 무슨 대화를 하려고 했을 때 못 알아들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저것들이 내가 모르는 말을 하면서 짓거리면서 지나다니네? 이런 건지 두 가지를 저는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생활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관심 없어. 지금 대화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애들 말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거보다는 맞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막 그 중학생 애들 지들끼리 막 이제 떨고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어. 그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어른인데 저 어린 것들이 내가 모르는 말을 쓰고 있어. 뭐 이런 게 화가 나는 건 아닐지. 기득권의 발로예요.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발로. 아이들의 말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내가 모르는 말을 하니까 매우 불편하네, 뭐 거북하네 이런 거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뭐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범 대표님은 다시 한번 진짜 모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말 이야기가 무궁무진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다음에는 또 똑같은 얘기. 예전에 아리수 미디어라는 회사도 경영하셨고요. 아주 유명한 민주적 사회적 기업이었고요. 그러다 망했죠. 그다음에 좌우파 사전이라고 하는 책도 그건 쓰신 거예요? 기획을 하신 거예요? 쓰고 일부 제가 일부 제가 쓰고 전체 기획하고 글 다듬고 그걸 한국 출판문화대상도 받으시고 그걸로 좀 돈도 조금 버셨다는 소문이 벌지는 못했고요. 그냥 재밌게 일을 했죠. 재밌게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엄청 이야기꾼이시거든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활동도 하시잖아요. 요즘에 복지국가 운동. 요즘 오건호 박사님과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1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건호 박사한테 끌려가가지고. 오건호 박사님 때문에 했죠, 저도. 아주 훌륭한 분이죠. 안 바쁜 벌꿀님께서 반갑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텔레그램이 생겼대요, 여러분. 다음 카카오가 막 검열당하고 스스로 막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텔레그램 최신 버전에서 검색창에서 영어로 국민TV 또는 한글로 국민TV를 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안 바쁜 벌꿀님께서 홍보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범 대표님에 대한 응원의 댓글 한글 문화인데 여러분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가불 문제에서 을의 처지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어를 아주 남용하는 게 심각한데. 근데 저는 그
그래서 그게 그때 열받았어요. 그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오렌지, 네, 네, 오렌지도 아니고 오렌지, 어린지 막 하면서 이렇게 했죠. 어우린지. 예, 영어를 완전히 더 영어 사교육에 불바다로 하고 불필요하게 오렌지라 해도 그래서 제가 외국 사람 만나서 오렌지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오렌지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하고 우리 말하잖아요. 예, 오렌지, 그러니까 외국 분들도 오렌지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외국 알아듣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영어 사교육 광풍이 있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NGO가 영어 사교육 근거 없다. 어렸을 때 하면 오히려 언어를 습득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 맞아, 혼란을 일으킬 수 예, 있죠.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영어 사교육에 대한 잘못된 지식. 그때 하여간 그 영어 몰입 교육을 막느라고 제가 그때 이제 한글문화인데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할 때였는데 그 대외 활동 같은 거를 제가 영어 몰입 교육 진짜 그때 그거 막느라고 뭐 여기저기 단체들 시민 단체들 모아서 함께 이제 그 반대 기자회견 열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또 만들고 그때 매우 열기가 좀 뜨거웠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저희들도 반대 같이 가만히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습성 자체가 친일 친독재 4대 매국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 몰입 교육 시키고 한자 교육도 시켜서 돈 있는 놈들은 그걸 공부를 해서 돈을 확 써대고 돈 없는 놈들은 모르면 가만히 살아라. 거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태도가. 정권의 철학하고도 그렇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돈 없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따박따박 뭘 주겠다면 좀 뭐 저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복지에 사는 근데 뺏어가잖아요. 복지에 사는 거 뺏어가잖아요. 복지에서는 줄이고.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한테 1조 원 안팎의 복지를 줄여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권이. 그러게요.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아, 이제 진짜 4분밖에 안 남았는데. 대표님,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한글 문화인데 이주로 하실 거예요, 활동은요? 대표님의 뭐 당분간은 그렇게 많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취미 생활 비슷하게. 이제 취미 생활이 아니라 이게, 이거 꽤 큰 사회적인 의미를 또 둘 수밖에 없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소선 합창단이라는. 이소선 합창단. 노래 합창단 같이 하고 있는데, 이소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연결식 준비하던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함께 노래 그 합창단을 만든 거죠. 그래서 또 노동운동 지지하는 시민들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한 3년 가까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오는 이번 토요일에 저희가 시청에서 공연을 해요. 시청 8층 다목적으로 해서 공연을 하는데 이번 토요일 날 공연하는데 세상의 모든 전태일에게라는 11월 제목으로 13일이 전태일 열사 기일이죠. 45주기라서 저희가 이번에 45주기 기림 공연으로 세상의 모든 전태일에게라는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면 며칠인가요? 24일로 제가 24일 합니다. 토요일 날 몇 시에요? 5시에 서울시청 8층 신청사 다목적으로 8층 다목적으로 거기 공연 좋더라고요. 거기 공연하기. 요번에 거기에 저희가 특히 이제 비정규직 문제나 고공농성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연대 지원 투쟁도 많이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랫말 쓴 게 그 노래가 만들어져서 올라가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하늘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하늘 곳. 가장 가까운 하늘 곳. 가장 가까운 곳. 노랫말 워낙 이제 작사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작사가들 먹고 뭐로 아니, 먹고 살아라고. 이게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먹고 살지. 전혀 뭐 저에게 돌아오는 건 없지만. 고공농성 투쟁하시는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노래 같네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또 그 아픔을 노래했던 그런 노랫말도 써서 어느 별이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해서 두 곡을 작사를 하신 거예요. 어느 별이 되었을까.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이소선 어머니를 기리는 손내밀어라는 제목의 노래를 손 내밀어 3개나 작사를 하시고 대표님 1분밖에 남질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한테 청취자 여러분들은 좀 응원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더 우리 이거면 마지막 1분. 오늘 나와서 재밌었고요. 들으신 분들이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았습니다. 한글 문화인데 참 어찌 보면은 매우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문제지만 따지고 보면 매우 중요한 그런 언어 인권의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또 힘 닿는 데까지 또 후원해 주실 분들은 저희 회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가끔은 선물도 드려요. 오늘도 제가 안진걸 선생님에 드리려고 한글 봉투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거 부위라고 쓰지 않고 그런 봉투 가져왔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식의 생활 속에 우리말 한글 문화 만들어가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 모아주십시오.
이건범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한자는 이권, 한자나 영어를 남용하는 이권이고 한글은 인권이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셨는데 우리 한글 문화연대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 끝까지 남겨주시고 저랑 함께 한 달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같이 가봅시다. 예, 대표님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